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 오래 지속돼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천천히,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니까 좁은 지역에서 그 특정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호르몬의 종류와 기준에서 내분비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차근차근히 가자. 뇌하수체가 있고, 이 뇌하수체가 머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샘이 목에 있고,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몸이 이렇게, 미친 거지. 몸이 있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미안해. 나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럴 때 여기에는 머리에 있고 목에 있고 이자와 부신은 몸에, 사실은 이제 이자 위에 부신이 붙어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됐고, 뇌하수체는 또다시 전엽과 후엽으로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조금 더 나간다라면, 아유, 그냥 다시 내가 써야겠다. 자, 이제 내분비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누가 있냐면 간내가 있어요. 근데 중간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얘가 있으면 여기서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그러면 생성하면 어디로 보내냐면 뇌하 수체에서 여기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건 아니야. 생성한 걸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그 저장을 분비나 조절을 하는 곳은 뇌하수체가 돼요. 이때 이 뇌하수체는 전엽, 중엽, 후엽으로 나뉩니다. 근데 중엽은 우리한테 퇴화됐기 때문에 사라지고, 그 중에 뇌하수체 중에서도 전엽이 있고 뇌하수체에서도 후엽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전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생장 호르몬이 있고, 여기서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는 말이 나와. 그래서 생장 호르몬은 같으면 GH를 쓰고요. 말 그대로 생장에 관여하는 거. 그래서 이 내분비샘은 분비되는 장소, 그 다음에 호르몬의 명칭, 그 다음에 기능까지 꼭 알고 있어줘야 돼. 그걸 대놓고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를 TSH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ST 네 글자인데 TS 미쳤나봐. 나 미쳤나봐. 죽어야 돼. 와, 여기 또 빠졌어. 아, 그럴 수 있어. 빠졌으니까 다행이다. 자, 살짝 지워버려야지. 그래서 무슨 자, 그다음에 황체 여포 자극 호르몬 FSH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무슨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구나 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엽에서는 일단 제일 유명한 게 누구냐면 티록신 알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얘가 영어로 하면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FSH 맞지? ADH구나. 미쳤나봐.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ADH 영어로 하면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얘가 말 그대로 이뇨가 뭐야? 이뇨가 오줌이란 뜻이고 항 못하게, 그래서 얘는 오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기능은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돼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오줌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카페인이 이 ADH의 분비를 조금 억제하는 애. 그러니까 ADH의 분비가 억제되니까 흡수를 덜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소변으로 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 그래서 전엽과 후엽에서 이렇게 크게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뇌하수체 이쪽이 되어졌고,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에 있는 갑상샘.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갖게 갑상샘이, 그러니까 이 목에 갑상샘이 있으면 그 옆에 사이드에 또 누가 있냐면 부갑상샘이라고 있어요. 근데 갑상샘은 두 가지로 나는데 예전엔 티록신이라고 불렀다가 요즘은 타이록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의학 용어들이 독일어나 라틴어 그쪽이 좀 많았었어. 그래서 주로 독일어로 발음하다가 번역이 하면서 그대로 쓰다가 요즘 이렇게 막 바꾸면서 한글로 바꾼다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선 티록신이라면 영어로 바꾸면 타이록신이라고 읽어요. 타이록신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돼요. 근데 얘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일단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 잘 봐. 여기에는 칼시토닌이 있어?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거야? 칼시토닌이 있고, 여기서 분비되는 게 파라토르몬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체크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혈중 CO 칼슘 이온의 농도를 흡수,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칼시토닌이 분비가 되면 혈액에 있던 칼슘 이온을 뼛속에다 저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파라토르몬이 있으면 혈중 칼슘 이온의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뼛속에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면 뼛속에 있던 칼슘 이온을 혈중에다 내놔줘요.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 기능이 서로 어때? 반대죠. 오케이. 요렇게 기능이 반대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가서 배우겠지만 기랑 작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 까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과 부갑상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자 먼저 할게. 부신 먼저 할게. 위치상 이자 위에 붙어있는 게 부신인 거거든. 부신이라고 있어요. 부신은 또다시 어떻게 나뉘냐면 겉질과 속질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겉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질이 있어요. 겉질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다 했어? 네. 확인. 근데 중간고사 시험 보면 당연히 시험 범위만 해야지. 겉질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신 속질만 얘기했네. 그래. 나는 그래도 할 거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말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부릅니다. 다 채점은? 채점은 했어요. 채점도 다 했어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같은 말로는 코티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오줌에서 있는 무기염류를 재흡수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얘는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 호르몬이 또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속질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드레날린이란 말을 썼다가 지금은 이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란 말은 이제 안 쓰고 에피네프린인데 얘가 혈당량을 어떻게 높여주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자를 가보도록 하십시다. 이자에도 전체가 아니라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거긴 빠져 있을 거야. 거기에는 또다시 누가 있냐면 베타 세포, 지우고 포지션을 좀 바꿀게요. 알파 세포가 있고, 네, 알파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세포가 있어요. 이 알파 세포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증가시키는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높이고 여기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반대다 보니까 얘가 또한 어때? 얘도 길항 작용을 한다 라고. 좀 이따 길항작용 다시 설명할 거야. 최소한 여기 정도, 이 정도는 근데 좀 빠져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난소하고 생식선, 정소, 난소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정소 쪽은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고 난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요게 메인이 되어진다라는 거